지금 촬영 시간은 11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원래 유튜브를 시작할 때 주식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주식 얘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감을 잘 못 잡고 있어서 주식 영상을 많이 못 만들었는데 그냥 내리 주식 얘기만 하는 영상도 만들어보자 해서 오늘은 주식 얘기만 하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미장이 극한의 공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최근에 평가 수익이 많이 깨졌고 특히 레버리지 ETF들은 박살이 나서 손절도 좀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한의 공포 구간은 기회였던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공포 속에서 회의론을 무시할 수 있어야 하고 하락은 짧고 상승은 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정말 관심 있게 보는 종목 3가지를 이번 공포 속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랑 하나 하자면 학교에서 약 2달 반 동안 모의 투자 대회를 했는데 1등 했습니다. 8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수익률 41%로 정말 잘했죠. 2달 반 동안 41% 수익을 낸 포트의 주 종목은 TSMC, 일라이릴리, 아이렌, 심보틱입니다. 일라이릴리와 아이렌은 제가 실제로도 정말 불리시하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 TSMC는 반도체 섹터의 지표 느낌으로 담아봤고 현실에서는 반도체주 중에 AMD를 비중 있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만약 AMD를 넣었다면 훨씬 더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었겠죠. 그리고 심보틱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로보틱스 회사입니다. 적자 기업인데 텐마가 좋고 재무 상태도 건강해서 투자를 했는데 아직 적자 기업이기도 하고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더 매수할 생각은 없습니다. 복귀는 이 정도로 하고 본격적으로 오늘 다뤄볼 종목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라이릴리입니다. 일라이릴리는 제가 대형주 중에 가장 불리시하게 보고 있는 회사고 제 실제 포트 비중 2위입니다. 이 회사는 비만, 당뇨,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병 치료제를 만드는 제약회사입니다. 위고비와 같이 제파운드 마운자로와 같은 GLP-1 계열의 당뇨, 비만 치료제를 만들었고 주사형이 아닌 경구용 치료제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화이자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만들겠다고 했다가 접었는데 일라이릴리는 지금 돈도 제일 잘 벌고 기술력도 제일 좋은 회사라 아마 가능성이 그나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뭘 아는 건 아니고 그냥 희망사항입니다. 존슨앤존슨이나 화이자 같은 방어적인 제약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는 사실상 기술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이 YOY로 40%가 넘게 나오고 넷인컴이나 EPS 성장도 미친 수준입니다. EPS 성장은 올해 81%, 내년 34%, 27년 22%로 매우 좋게 예상을 하고 있고 매출 성장도 30%, 18%, 16% 긍정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47%로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지금은 신고가를 계속 찍고 있고 이번 달에는 내리 양봉만 내면서 랠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E는 50 정도고 포워드로 밀어보면 32 성장과 영업이익률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괜찮은 밸류라고 생각합니다. 얘는 그냥 제약계의 엔비디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장주 투자자라는 저의 스타일에 거의 100% 맞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만 보면 반도체주들이 정말 좋은데 이런 시장의 모든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주식은 시장이 밀릴 때 같이 밀립니다. 그런데 얘는 최근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신고가를 깨줘서 저희 포트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정말 고마운 주식입니다. 지금 너무 랠리를 해서 일봉상 기술적으로는 과매수 상태입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도 따라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 당분간 모멘텀은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에 140만원짜리 주식이라 정말 길게 보겠다 아니면 시드가 지금 아직 넘친다 하는 게 아니면 지금은 쉽게 매수가 나갈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RSI 과열이 식거나 조정이 좀 나오면 저는 매수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내년에 아주 기대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입니다. 두 번째 주식은 아이렌입니다. 시총 13빌리언의 나름 작은 회사인데 원래는 수력발전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회사였는데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 회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할 때 썼던 전력 인프라와 그래픽카드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운영하는 회사로 변모하는 거죠. AI 인프라, 비트코인 채굴 기업, 다른 것들도 많은데 왜 하필 아이렌이냐? 제가 이 회사를 올해 7월쯤에 처음 샀는데 그때 재무상태표가 너무 깨끗했어요. 부채가 거의 없는 수준이었어요. 지금은 부채가 조금 늘긴 했는데 그래도 유동비율, 당좌비율, 부채비율 다 건강한 편입니다. 소형주가 이 정도로 깨끗한 건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회사를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밸류보다도 그냥 성장률 때문입니다. 비트코인과 AI 데이터 센터 이런 테마는 좋지만 제가 일라이릴리처럼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때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은 YOY로 200%, 300%씩 말도 안 되게 나오고 있고 EPS도 올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은 EPS 성장이 26년 170%, 27년 15%, 28년 130%로 매우 불리시하게 잡혀있고 매출 또한 126%, 117%, 56%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예전에 엠러빈이나 팔란티어 같은 지금의 텐베거가 된 주식들을 보는 것 같은 성장률이고 지금 시총이 13빌리언인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무섭습니다.
물론 지금은 매출의 90%가 비트코인 채굴 후 판매에서 나오고 있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하락으로 돌아선 지는 꽤 됐는데 얘는 11월 초까지 신고가에서 놀다가 최근에 내려온 거라 오히려 늦게 하락이 나왔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고점 대비 40%가 넘게 빠졌는데 RSI 다이버전스도 많이 껴있는 채로 계속 랠리를 했었고 단기적으로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은 충분히 나올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더블탑도 터진 것 같고 당분간은 숏이 무조건 유리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량적 펀더멘탈이 우수한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폭락 속에서도 모아가기 아주 좋은 주식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 대회에서 알게 된 주식인데 WDC와 샌디스크입니다. 이 등이 웨스턴 디지털로 90%를 넘게 수익을 냈는데 저는 저장장치 회사가 뭐가 그렇게 좋은 게 있나 라고 해서 봤는데 좋더라고요. 최근 상승률이 미쳤습니다. WDC는 올해 4월 저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5배 상승했고 샌디스크는 올해 470% 상승했습니다. AI가 개발되면서 트레이닝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고 그로 인해 데이터 저장장치 수요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WDC는 PE 10배 내외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례 없는 폭등을 하고 있고 그 뒤에 내러티브는 AI 개발은 GPU뿐 아니라 저장장치도 필요로 한다 인 것 같습니다. AI한테 물어봤는데 과거 저장장치 시장은 공급 재고가 오히려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공급 증가율이 감소했고 AI용 스토리지 수요는 급증해서 가격이 오르고 그로 인해 마진과 EPS 개선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회사들이 AI 인프라를 담당하는 회사로 재평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하는 사람들한테 그래픽카드 팔던 엔비디아가 비트코인과 AI가 묻어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것처럼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저장장치 기술이 비슷하게 AI로 인한 저장장치 수요 확대라는 맥락에 맞물려서 AI 필수 인프라 기업 혹은 성장주로 변모하는 중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장 에스티메이트를 보면 WDC는 26년 55%, 27년 22%, 28년 12% 정도의 EPS 성장을 보고 있고 매출은 23%, 13%, 8%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EPS 성장을 보면 충분히 주가 퍼포먼스를 설명하고도 남죠. 그리고 과거 5년 평균 오퍼레이팅 마진은 5%에 불과한데 지금은 25%입니다. 시장에서 완전 갑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샌디스크를 보면 26년 EPS는 324%, 27년 56%, 28년 마이너스 0.57%로 추정이 잡혀 있습니다. 매출은 26년 40%, 27년 22%, 28년 0.02%. 샌디스크는 아직 흑자가 아니긴 하지만 내년 내후년 EPS 매출 성장 추정치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주식 지금 정말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면 너무 비싸게 주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전히 WDC의 PE는 20, 포워드를 밀어보면 15고 성장을 고려한 PEG로 보면 0.71%로 여전히 저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 PE와 비교하면 현재 PE는 고평가 상태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WDC의 상승을 주도하는 내러티브는 펀더멘탈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성장률을 고려하면 이 정도는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샌디스크의 경우에는 포워드 PE가 무려 9입니다. 아직 완전 흑자는 아니라 PEG나 오퍼레이팅 마진 같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들이 많이 없지만 그냥 포워드 PE 9는 절대적으로 너무 싼 가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볼 만한 점은 앞으로의 추정치에서도 드러나는데 향후 1, 2년은 매우 불리시하지만 3년 차이는 예상 성장이 미미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성장 예측은 멀리 갈수록 큰 의미가 없는 것은 맞는데 GPU같이 끊임없이 수요가 있을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GPU는 지금 현재이자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술인데 저장장치는 GPU만큼 앞으로 발전의 여지가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는 기술은 아니니까요. 언젠가 저장장치 수요를 만족을 시키는 시기가 온다면 성장은 GPU나 컴퓨팅 회사들보다는 가까운 시일 내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는 장기 투자보다는 향후 1, 2년 정도를 기대하고 사볼 만한 것 같고 아마 가이던스를 언제까지 불리시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이던스가 공격적이지 않다 싶은 때가 온다면 그때가 매도할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두 회사 모두 최근 조정으로 RSI가 식었고 S&DK의 경우 20%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드디어 랠리를 멈추고 매수 기회를 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영상이 생각보다 엄청 길어진 것 같은데 이게 편집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쭉 말만 하는 영상이라 편집이 얼마 안 걸릴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자료도 많이 넣어야 하고 해서 이걸 올릴 시점에 시장이 많이 바뀌어 있지 않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최대한 빨리 편집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최근 시장이 많이 안 좋은데 펀더멘탈이 없는 껍데기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다면 빠르게 손절을 내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펀더멘탈이 우수한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투자자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하락이 좀 아프더라도 멘탈 잡고 많이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락은 짧고 상승은 깁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